넌 우리 집 식모야.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힌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일주일 만에 들은 이 말은 저의 신혼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따라온 행동들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31살의 여성입니다.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며 제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난 것은 친구의 소개팅을 통해서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의 차분하고 다정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시부모님을 뵌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매우 상냥하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났네. 라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당시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아름답게 치러졌고 짧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신혼생활 첫 주.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자의 직장이 있었기에 신혼집은 양가 부모님 집에서 적당히 떨어진 곳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방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와서 며칠 지내면 안 되니? 시어머니의 질문에 당황한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은 한 달이 되었고 결국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첫날, 저는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새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식탁에 앉으신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한 입 드시더니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이게 뭐니? 이런 것도 음식이라고 차려놓은 거야?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참고 웃으며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우리 아들 옷도 다려놓고 가.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뭐? 그럼 우리 아들은 누가 챙겨? 넌 우리 집 식모야. 시집 왔으면 집안일을 제대로 해야지.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식모라는 단어가 제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 남편의 옷 다림질,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 차림까지 마친 후에야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바로 장을 보고 저녁 식사 준비, 설거지, 집안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이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어머니가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닐 거야. 그냥 우리 집에 적응하는 과정이야 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너를 많이 챙겨주시네 라며 좋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기를 원하셨고 매일같이 여자가 무슨 직장이냐, 집 안에 일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제게 있어 삶의 기반이자 자존감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 통장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할 거야. 집안 살림에 보탤 거니까. 저는 당황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제 급여는 저희 부부의 생활비와 미래를 위해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시어머니 말도 안 들어? 내가 정말 며느리 맞아? 우리 아들이 이런 며느리 데려온 줄 몰랐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내 마누라가 날 무시해. 시어머니 말을 전혀 듣지 않아. 남편은 양쪽 사이에서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여보, 엄마 말씀도 좀 들어줘라는 말만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방법, 빨래 개는 방식, 심지어 화장실 청소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식모도 이것보단 잘하겠다라는 말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주말에는 더 심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에 매달려야 했고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오시면 저는 그들의 식사 준비와 접대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가 손재주가 없어서 라며 저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방관자였습니다. 두 분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이좋게 지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그의 중립은 사실상 시어머니의 편을 드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결혼 1년째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으며 작은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안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라고 조언했지만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이 상황을 털어놓았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그래도 참아보렴. 시집살이가 다 그렇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더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깊은 우울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결혼 2년 차,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잠시나마 이 기쁜 소식이 가정 내 갈등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기뻐하기는커녕 이제 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차례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도 높은 집안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돼. 내가 너 때 얼마나 일했는지 알아? 임신 초기 심한 입덧으로 고생하던 저에게도 시어머니는 전혀 배려가 없었습니다. 임신이 병이야? 왜 이렇게 예민해? 라는 말만 반복하셨죠. 남편조차도 엄마 말이 맞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며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임신 5개월째 집안일을 하다가 심한 복통을 느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유산 위험이 있으니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다들 그렇게 말해. 너무 믿지 마라며 저의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저에게 저녁 식사 준비를 시켰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거동이 힘들었지만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리 중 심한 통증으로 쓰러졌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의사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며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병실에서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시어머니와 이렇게 살 수 없어. 남편은 처음으로 저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더 챙겨주지 못해서. 퇴원하면 엄마와 이야기해 볼게. 하지만 퇴원 후 돌아온 집에서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욱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집안일이 얼마나 밀렸는지 알아? 이제 내가 다 해야 해.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약속된 대화를 피했고 다시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임신 후반기, 저는 건강 문제로 조기 출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사는 직장을 잠시 쉬고 안정을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를 기회로 삼아 저에게 직장을 완전히 그만두라고 압박했습니다. 어차피 애 낳으면 일 못 다니겠지? 이참에 아예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해. 저는 출산 후에도 경력을 유지하고 싶었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 결정에 시어머니는 크게 분노하셨고 남편에게도 저를 설득하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단호하게 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출산의 기쁨도 잠시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시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돌보는 방식에서부터 제 육아 방식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유가 뭐가 좋다고 그래? 분유가 훨씬 편하고 좋아. 애가 울 때마다 안아주면 버릇 나빠져. 내가 너희 아빠 키울 때는 말이야. 산후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에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과 비판은 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아기가 울 때마다 일어나 돌봐야 했고, 낮에는 집안일과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보더니 넌 우리 집의 식모이자 젖소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하자 그는 드디어 시어머니에게 엄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뭐 잘못 말했니? 사실이잖아 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식모가 아니야. 나도 한 인간이고 너의 아내이고 우리 아이의 엄마야.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아. 남편은 처음으로 저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였고 다음날 시어머니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식모라는 표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하려 했을 때 시어머니는 또다시 반대하셨습니다. 애를 누가 볼 건데? 이런 어린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다니. 이번에는 남편이 저의 편에 서서 아내의 커리어도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육아를 분담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보이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직장에 복귀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와 대화를 거부하셨지만 점차 상황은 나아졌습니다. 남편도 이전보다 집안일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단순한 며느리나 식모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저에게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법, 타인과의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와 의견 충돌이 있지만 이전과 달리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남편 역시 양쪽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 변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참고 견디려 하지 않습니다. 제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라는 역할에만 갇히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의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전문가로 성장했고 가정에서는 사랑받는 아내이자 엄마로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 넌 우리 집 식모야라는 말은 여전히 가끔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제게 얼마나 강한 내면의 힘을 길러주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현재 시어머니는 건강 문제로 요양원에 계시지만 저희 가족은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요양원 간호사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라고 자랑하신다고 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는 딸아이의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 함께 축하해드렸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예전에 못된 말 많이 했지. 넌 우리 집 식모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년 전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어머니 마이너스 며느리 관계가 이렇게 좋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희 가족은 갈등을 극복하고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만이 아니라 소통과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참음보다는 때로는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식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인내와 소통, 그리고 때로는 단호함을 통해 관계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어머니의 편을 드는 것과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도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입니다. 저의 5살 딸아이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가끔 우리 집에 안 오고 다른 집에 있어?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머니는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신 곳에 계시는 거야. 우리가 자주 찾아뵈어야지. 딸아이는 할머니를 만나면 항상 반갑게 안기며 뽀뽀를 해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사랑스러운 할머니일 뿐이구나. 그렇게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가족의 연결고리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임을. 어쩌면 시어머니의 그날 넌 우리 집 식모야라는 말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상처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제 딸이 자라서 누군가의 며느리가 될 때 어떤 시어머니가 되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오면 저는 며느리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녀의 삶과 선택을 지지해주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딸이 힘든 시집살이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래도 참아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어머니와 며느리, 이 두 여성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지 않고 동맹자로 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세대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요양원으로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면서 잠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구나. 예전에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미워한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사랑했던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거겠지요. 그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 다 미안해. 사실은 내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를 똑같이 너에게 물려준 것 같아 후회가 돼. 그렇게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면서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아픔의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제 역할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과거는 다 잊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엄마를 이해해줘서. 당신도 고마워. 이제는 내 편이 되어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5년간의 모든 아픔과 성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더 나은 어머니가 될 것이고 언젠가 그 아이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다면 더 나은 시어머니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운명적으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열린 마음만 있다면 이 관계도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넌 우리 집 식모야. 5년 전 그 말은 저를 무너뜨렸지만 지금의 저는 그 말을 통해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상처는 때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여러분의 아들을 선택한 여성입니다. 그녀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신다면 그녀도 분명 여러분을 진심으로 모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4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날들도 있었고 웃음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제일 먼저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와, 정말 축하해. 오늘 저녁은 내가 요리할게. 엄마한테도 좋은 소식 전해드리자. 그리고 저녁, 우리는 요양원에 들러 시어머니께 제 승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구나.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의 나라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텐데. 시간은 참 신기한 치유자입니다. 깊은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미움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노력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잘 가꾸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넌 우리 집 식모야라는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저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자라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또 누군가의 며느리가 될 때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내이기 전에, 누구의 며느리이기 전에 너는 너 자신이야.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새로운 역할, 커가는 아이와의 관계, 그리고 노년을 맞이하는 시부모님과의 관계까지.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지난 5년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나는 충분히 강하다는 사실이니까요. 어쩌면 인생은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 말 한마디가 나중에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넌 우리 집 식모야. 이제 이 말은 저에게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시켜준 말에 감사함마저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 모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제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상처의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경험한 아픔에 대한 가장 의미 있는 보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시어머니와 손잡고 웃을 수 있는 오늘의 이 순간부터 넌 우리 집 식모야. 이 말은 이제 저의 과거입니다. 저의 현재는 넌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야라는 시어머니의 새로운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미래는 더 많은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찬 가족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와 이해, 그리고 존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